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보통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 같은 것을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연 12%의 이자가 가산해서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나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율의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얼른 판결 금액을 임의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오는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강제집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통장 압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통장 압류를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나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집행 권한이 있으셔야 돼요. 집행 권한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해요. 채권자랑 채무자가 같이 공증사무실에 가서 작성한 공정증서 원본 또는 승소 판결문, 조정조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제 집행이 되지는 않고 그 결정문이나 조정조서 뒤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결정이나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 결정, 이런 경우는 바로 집행문이 붙어있기 때문에 집행문을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공증 같은 경우에는 그 공증을 받았던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집행문을 발급해 주세요 하면 집행문이 바로 발급이 되시고, 승소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송달 확정 증명을 하고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행문이 붙은 집행 권한을 확보를 하셨다면은 이제 채무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알아보셔야 되시는데요. 내가 계좌이체해줬던 은행을 알고 계시다. 그럼 그 은행을 상대로 하시면 되시고, 그 외에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거래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어느 은행을 압류하실지 결정하시고, 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거래하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 그러면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용정보 조회를 해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은행에 통장을 압류를 할 것이다 하고 결정이 되셨으면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그 은행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으세요. 그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국민은행이다, 우리은행이다 하시면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은행에 등기부등본을 떼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은행 수에 맞춰서 먼저 발급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압류를 하시겠다 결정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채권 금액을 그 은행별로 n분의 1을 하든지 아니면 이 은행에 더 돈이 많을 것 같다 하시면은 그 은행을 80%, 나머지 은행을 20% 이런 식으로 금액을 임의적으로 나눠 두셔야 돼요. 이렇게 집행 권한이랑 은행 등기부등본이랑 은행별로 나눌 금액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전자소송에 접속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통장 압류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접속을 하셔서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이 이렇게 되셨죠. 서류 제출해서 민사집행서류로 들어가시고요. 채권 압류 파트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클릭하세요. 전자소송 진행의 동의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문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시면 되시는데요. 청구 금액은 우선 원금부터 입력을 해주세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나와 있는 원금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판결문이나 이런 화해권고 결정이나 이런 데에는 이자를 얼마를 지급할지 그 이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자 날짜랑 기간 계산한 식을 써주시고 계산한 결과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비용은 인지송달료를 의미해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인지송달료가 얼마인지 계산돼서 나오는 것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시는 거고, 34,200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비용이. 그래서 이거의 합계액을 청구 금액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집행권원의 표시는 작성 예시를 보면 작성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에요. 그 다음 당사자 입력란으로 들어가셔서 먼저 채권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이름이랑 주민번호, 주소 같은 거. 두 번째로는 채무자 정보를 똑같은 형식으로 입력해 주시고 주민번호는 꼭 모르시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제3채무자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 아까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셨잖아요. 은행에. 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정보들을 차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권원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문을 발급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행문에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결문이라든지 뭐 조정조서라든지 지급명령이라든지 그 고유의 사건 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집행권원 번호가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여기다가 조회를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발급 번호라는 거는 그 고유 번호 중간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저 빨간색 번호 보이시죠? 그 고유 번호를 중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서류명은 뭐 판결 정본인지 지급명령 결정 정본인지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 정본 같은 거를 스캔을 해놨다가 이렇게 첨부 파일로 첨부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첨부 파일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신청 취지는 자동으로 뜨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 신청 이유는 내가 왜 이걸 신청하는지 그 이유를 또 간략히 적으셔서 여기다 파일로 첨부해 주시면 PDF 파일로 변환이 돼서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별지 목록을 첨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별지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작성한 한글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역시 PDF로 변환이 돼서 첨부가 됩니다. 등록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첨부 서류 넘어가셔서 진술최고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나온 거 그대로 첨부해 주셔야 돼요. 진술최고 신청서도 첨부해 주시고 그다음 소송 과정에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거 확보하셨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도 꼭 첨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뭐 송달 확정증명원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첨부 서류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까지 첨부가 다 되셨으면 그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신청서를 낼 건지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가 잘 작성이 됐는지 작성 문서 확인을 쭉 해보시고 이렇게 쭉 확인을 하셔서 내용이 맞다 싶으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 단계인 비용 납부로 넘어가셔서 인지송달료 확인하시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통장 압류를 하고 나면은 은행은 이 압류된 채권 중에서 얼마를 과연 인정할 것인지 그것을 채권자에게 줄 의사가 있는지 혹시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중으로 통장이 압류된 경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술서를 보시면은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압류를 했는데 은행이 그 1,000만 원 다 인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내시면 그 돈은 출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들고 은행에 가셔서 본인 확인하시고 채무자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추심해 오시면 되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통장 압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물론 채무자의 통장에 아무런 잔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해본 여러 가지 경험 사례들을 보면은 나의 주거래 통장들이 여러 곳이 이렇게 압류가 돼서 막혀 있다. 이런 사실 자체만으로도 채무자는 굉장한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통장 압류도 한번 꼭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세요. 감사합니다.